예, 오늘 국감이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글쎄요, 이번 주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겐 무척이나 분주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 국감이 2번이나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 검증이 강행됐습니다.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입니까? 의사 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문제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올리냐고요? 왜 올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표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좀 조용히 해주세요.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이 현장 검증 대상이 됐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을 했습니다만 저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최성 평론가님. 네. 대법원이 현장 검증 대상이 됐어요? 아니 하다가도 어떻게 이게 국감을 2번이나 받는 피감기관이 대법원이 됐는지 저는 헌정사상 처음이라서 저도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이틀 전에 사실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심야 12시까지 국정감사를 벌였는데 하루 지나서 또 가서 현장 검증을 하면서 로그기 대법원의 그 재판 기록에 관한 로그 기록서부터 전반적인 걸 다 보겠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이 사실 오늘 또 출석해서 얘기한다는 건 사실 이건 대법원을 굴종시키는 거죠. 대법원장도 고심 끝에 아마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뭘 보겠다는 겁니까? 이미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대법원 공식 명의의 87쪽짜리 문건을 제출했고 여기에 모든 재판 기록,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왜 당시 재판을 했던가에 대한 87개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소명을 담아서 냈는데 더 이상 대법원의 공식 문서로 가름하면 되지 그것을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육성으로 듣겠다고 저렇게 끝까지 망신 주는 저 모습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 국감은 다른 상임위원들이 매우 좀 불쾌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조희대로 시작해서 조희대로 끝날 것 같아요. 김현재가 잠깐 중간에 들어오고 그런 과정이 과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라는 대의에 맞는 것인지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 만에 초유의 국감 대상이 2번이나 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은 또 현장 검증까지 있었고요. 국민의힘은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고 그런데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모든 걸 밀어붙였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준일 대변인. 오늘 대법원 2층부터 16층까지 쭉 보면 물론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이 성역은 아니에요. 물론 뭐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갈 수는 있는데 이제 마치 현장 검증을 이곳이 압수수색 대상자인 마냥 뭐 2층, 4층, 6층,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실, 대법관 집무실도 찾고 이렇게 휘젓는 게 맞는 겁니까? 글쎄요, 이거를 휘저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법원이 어떤 성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신성 불가침의 영역도 아닙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을 때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연 국민들의 신뢰, 또 존경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 유례 없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에 가서 오늘 이 법사위원들과 대법관님들께서 오찬도 같이 하시고 이해의 폭도 좀 넓히시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같고요. 또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예. 대법원에서 이런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구나.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전원 합의체 그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그렇게 대법원에서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서류로 또는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께서 나오셔서 예. 국회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3월 28일인가요? 그때 3월 26일 날 예.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있고 난 이후에 그 과정부터 5월 1일까지의 상황은 이례적인 상황들의 연속이다라고 할 정도로 수시로 긴박하게 바뀌어 왔는데, 과연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거쳐간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충분하게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던 것인지 예. 하는 부분들을 오늘 현장에서 검증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물론 예. 제대로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만, 오늘 이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왜 민주당이 이렇게 또 국회가 예. 국정감사를 현장에까지 가서 예. 진행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고민의 시각차는 분명히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추미애 법사 현장의 여러 강행 처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까지 내놨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저희도 요구합니다. 앉으세요. 신동욱 의원님 앉으세요. 신동욱 의원님 앉으세요.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초 이 대법원의 현장 국감은 일정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 대법원 점령 시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대법원 국감, 국회에서 있었던 대법원 국감에서 인사말 하러 온 조희대 대법관을 사실상 감금하다시피 해서 질문 답변을 강요한 데 이어서 아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신동욱 의원이 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라고 조언까지 했는데, 송영훈 변호사님, 근데 이 와중에 추미애 법사 현장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대법원자를 제출하라, 이것도 기습상정했단 말이죠. 노골적인 재판 보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왜 유죄 판결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하나 다 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판결 보복이거든요. 예. 저런 것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헌법적인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렸고요. 예.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자꾸 민주당 쪽에서는 저게 재판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판 절차를 살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발간된 국회법 해설 750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법관의 소송 지휘, 재판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국정감사의 한계에 대해서 국회법 해설서에서도 해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해설서가 발간된 것은 민주당이 180석이던 시절, 압도적인 다수당일 때에 발간된 내용이고, 당시의 국회 사무총장은 직전 국회 법사위원장이기까지 했습니다. 즉 오늘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현장 검증은 모두 불법입니다. 예. 위법이다. 과거 당시 마찬가지로 거대 정당이었을 때 민주당이 했던 건데 이걸 어떻게 다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요구하냐. 송영훈 변호사 이 얘기인데요. 대법원자를 제출하라. 이 얘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이 재판 1심, 3심 파기환송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재판에 개입합니까? 이 뒷장에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을 보시면 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슨 재판 내용이나 심리 내용에 관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발 추미애 위원장님 자제해 주세요. 표정부터 자제해 주세요. 민주당 의원 얘기할 때 한없이 자유로운 표정으로 웃으시다가 저희 당 의원 얘기할 때는 한없이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시고, 이게 지금 자제입니까? 네, 신동욱 의원님의 토론 중에도 제가 미소를 지어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원행정처 입장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법원행정처 입장을 말씀하게 해주세요. 별도의 공간으로 먼저 이동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이고 입장을 안 듣고 대법관 증언을 해서 한마디로 이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해서 대법관실을 부른 겁니다. 오늘의 검증도 위법이고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안 갈 테니까 여기서 검증도 들을게요. 위법이고. 그 장현주 변호사님, 저 일련의 과정들을 쭉 봤는데 아까 송영 변호사 얘기는 그건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재판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 로그 기록,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 뭐 여당 말처럼 그렇게 수많은 거를 한꺼번에 다 보고 그렇게 단기간에 파기환송심으로 돌려보낼 수 있냐 유죄 취지로 이걸 보겠다는 건데 위법이라는 거잖아요. 글쎄요, 저는 위법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특히 지난 5월에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은 사실상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온 판결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나온 판결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선 유죄였고 2심에선 무죄였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는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렇게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는 것 당연히 졸속이 아니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로그 기록 등을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심리를 했는지를 보자는 것이지 재판의 결과에 뭐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내용을 보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은 사법 행정적인 내용에 가까운 것으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했던 사건이 180건 정도가 되는데 평균적인 심리 기간이 994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접수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34일 걸렸고요. 회부된 지 9일밖에 안 돼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 당연히 졸속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일단 대법원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워낙 중차대한 문제였고 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만으로 판결이 불가능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이걸 대법원 12명 전원합의체로 한 거고 이거 못 들여다보는 내용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알면서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이례적인 속도전이라고 민주당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로그 기록 보여달라 오늘 그래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 검증이 이틀 만에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강하게 속도를 내는 강경파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내부에서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요? 내가 말한 게 두려워요? 송양치기 가만히 계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양치기 자, 서영교 의원님. Shut the mouth.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하여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의 당부는 몸싸움은 없었는지는 몰라도 거친 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서영교 의원이 이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아까 봤던 우리 당이 말하면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본다. MC가 그게 뭐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토론 중에 미소 드렸으니까 오해가 없길 바란다. 뭐 이런 좀 본질과는 좀 다른 두 여야의 공방은 차치하고서라도 글쎄요, 그 최성 평론가님, 야당이 의심하는 건 이렇게 되면 일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으로 다시 고법으로 갔는데 일단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멈춰선 상태거든요. 야당이 봤을 땐 이 재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도 진행하지 못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주일에 2번이나 대법원을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도 뒤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법은 못 뒤지겠습니까? 그다음에 대법원을 뒤졌는데 고법은 너희들 왜 안 되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례가 되는 겁니다. 로그 기록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로그 기록만 우리가 접속 기록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안 보겠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위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판결에 부담을 주는 행위예요. 대법원들이 심증 형성 과정이 로그 기록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압박하는 과정이
너희들이 가장 상급 기관이라는 건 우리가 대법원도 하는데 고법 너희가 뭐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도 지금 본인의 처신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나중에 사법부에 이게 걸음걸이가 되고 역사로 기록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많은 고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과도한 공세는요. 결국에 지금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고법이 얼마나 많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겠습니까? 예.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도 저렇게 흔히 얘기하는 대로 탈탈 털리는데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있겠습니까? 예. 중지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 그제 이어 오늘도 대법원의 현장 검증이 결국 강행이 됐고 분위기는 저희가 영상 위주로 소개한다시피 딱 저랬습니다. 재판 기록 봐야 된다. 정확히는 이제 로그 기록 혹은 이 파기한 성심 관련 얘기를 했다. 천대원 법원행정처장이 나왔지만 실제로 현장 검증에서는 대화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을 했지만 해당 국감에는 불참했습니다. 6위였습니다.